광수님은 자존감이 세다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자기 방어가 너무 세고, 그렇다면 무언가 혼나거나 아니면 지적받는 거를 견디지를 못해. 지능이 굉장히 높지만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지능이 높으면서 그 과민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도 해요. 방어기제에서 없는 사람 없고 다 조금씩은 있지. 그게 얼마나 이제 강하냐의 문제고, 인정 욕구도 마찬가지고, 발작 버튼도 마찬가지고. 그게 너무 강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컨트롤을 해야 되고, 분노라는 감정도 그렇잖아요. 분노가 없으면 안 되지.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과하다, 너무 쉽게 터진다, 이러면 이제 문제인 거고. 그래서 광수의 소설을 좀 써보자면, 그렇게 과민성이 높은 부모, 지적이지만 대화나 소통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부모의 기질과 환경 속에서 살았고, 그래서 부모에게는 어느 정도 이해는 받지만 그런 어떤 정서적인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취약하게 컸다고 쳐봐요. 그냥 광수의 상황이 될 수 있는 다른 예시예요. 광수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이 친구는 초등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잘해, 누구보다 잘해. 그런데 애들이랑 대화는 안 돼. 일단 어쨌건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 똑똑한데 어울리지 못하는 애,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어. 인사이드 아웃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우정섬이 있고 가족섬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주인공이 라일리가 한 중학생 될 때쯤 되니까 얘가 가족섬이 요만해지잖아. 우정섬만 겁나 커지잖아요. 그게 얘가 이제 배은망덕한 것 실컷 키워줘 봤더니 아직 지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지금 가족섬을 줄여? 이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그런 시기를 지나야 돼. 가족이 전부였던 시절에서 시작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런 과정이 그냥 누구나 거쳐요. 누구나 거치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어쨌건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다른 애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소통이나 이런 거는 부모에게 더 의존을 하고, 근데 부모님은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훈련된 사람들은 아니었고, 걔네들이 너를 질투해서 그래 라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네가 공부를 잘하면 결국 다 너를 좋아하게 돼 있어 라고 해서, 광수는 이걸 소통이나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는 방식으로 풀지 않고 그거를 공부를 해서 1등을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답을 찾으려고 했고, 그걸 목표로 삼아서 중학생이 됐어.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어울리거든요. 공부 잘한다고. 중학교가 되면 어울리기 시작해버려. 아예 그냥 없는 셈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딸을 당하는 건 아닌데 어울리지 못할 수가 있지.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고등학교에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그렇게 혼자 지내.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계속 나는 1등 하면 돼. 1등 해서 그래. 얘네들이 내가 특별한 존재라 나를 시기 질투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건 더 고착화됐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 더 추가해가지고 부모님이 프랑스 유학을 갔다 오셨거나 프랑스 여행을 갔다 오셔서 프랑스에 대한 환상까지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는 걔네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프랑스에서는 이렇단다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주입이 된 상태야.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탈출구를 그쪽으로 삼는 거지. 그런 넓은 세계, 한국이 좁아서 그래. 넓은 세계를 보면 더 많은 거를 경험할 수 있겠지. 계속 그 대학만 가면. 그래서 최고의 대학을 갔는데도, 물론 광수가 친구도 많고 하겠지. 근데 이제 이거는 광수 씨 얘기가 아니라 그런 캐릭터 그러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쭉 자리 잡았던 일종의 계급주의, 선민의식 존재. 너는 특별한 존재야. 특별하지 않은 애들이 널 이해 못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 어울리지 않는 쟤네가 문제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 사람과 소통에 대한 훈련을 할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네가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그렇지 뭐 나의 특별함은 공부였는데, 포항공대는 다 반에서 1등 하는 애들이거든. 내가 1등해서 난 특별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가졌던 일종의 그게 회피처였거든요. 그게 꼭 부모님이 안 그랬어. 너 스스로가 그렇게 회피처를 찾았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심지어 포항공대에는 인싸인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공부 잘하면 또 인싸가 되기가 쉬워.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에 그 위력을 알아서. 그러니까 포항공대에 들어온 이런 애들이 만 있는 게 아니야. 또 그런 애들은 여기서도 보면 당장 뭐 영철이 특이한 거지, 영식이나 뭐 이런 친구들 보면 신경 써? 아예 신경도 안 써. 그냥 관심사병 취급하고 아예 별로 대화도 안 하고 가끔 한 번씩 살짝 놀리기나 하지. 차에서도 살짝 놀리잖아. 옥순이한테 뭐 3명 가나? 광수가 옥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까 영식 놀리잖아 그냥. 그러니까 더 광수는 고립됐고 내가 탈출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광수는 10명 중에 1명이 어떤 인싸 같은 모습만 보여도 벌써 거기서 좌절감을 느꼈을 거야. 그래요. 그래도 영철이 광수를 챙기는 거야. 근데 이제 광수는 영철이 불편하지. 그게 광수 씨의 어떤 과거였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나 이쪽 다른 나라,
근데 그게 그 나라에서 살고 그 나라 사람들 인생에 섞여드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광수의 머릿속은 굉장히 물질적이고 계급적인 게 머릿속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를 초연하게 생각하고 나를 관점으로 보는, 말 그대로 진짜 자존감이 높은 그런 거를 목표로 한다고 말로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지. 근데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니까 광수 씨가 지금 보이는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그러니까 광수 씨가 불안해하죠. 항상 그 지적받을까 봐 두려워. 방어 기제가 높아가지고 작은 지적을 받아도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기준값이 너무, 그러니까 영철 말대로 뒤틀려 있다는 표현, 평범하지 않아. 그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착화된 거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이제 혼자서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고, 그게 일종의 도피처죠. 그때는 공부가 도피처였겠지.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해요. 왜냐면 광수 씨는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까. 이제 말 그대로 광수 씨가 알보칠이 돼야지. 어떤 외고에 대한 어떤 편견은 공부만 할 것 같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 상황에서 뭔가 내가 실수하는 말이 나올까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향의 차이긴 해. 나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수는 이때부터 눈물을 참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오히려 이 눈물을 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옥순을 배려하는 마음에 선택이 있으면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건가? 그래서 우울했나 생각했는데 또 선택은 옥순을 했단 말이야. 근데 뭐 그 마음도 알겠어.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옥순 씨는 짜장면을 먹을 테니까. 그래서 뭔가 나는 혹시 어떤 시련을 생각하고 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생각하고 흘리는 눈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옥순을 자기가 선택하고 데이트 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비슷한 표정과 비슷한 눈물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1순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날 아침에 옥순이 영수랑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밖에서 걸레질을 하는 그 집사로 잠입 취재를 했었죠. 그래서 옥순의 1순위는 영수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왜 2순위로 생각할까? 꽃다발을 무릎 꿇고 주면서도 옥순 씨가 거기서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재미없지? 예상했지? 이러면서 먼저 심포도지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었죠. 광수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모습이나 이런 게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해. 약간 어떤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온 모습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낭만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광수 씨의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현실에 부딪혀서 무언가를 깨닫지 못한 것 같아. 크루즈에 1년을 탔으면데 거기에는 그게 현실에 부딪히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언가 내가 단순 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현실을 잊으려고 했던 그런 시간이 돼버린 게 아닌가 싶어. 이번에 광수 씨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어요. 옥순 씨랑 한 4번 데이트했죠. 크루즈를 타지 말고 차라리 그냥 한국에서 인턴을 하든 아니면 그런 거를 했어야 됐었을 것 같아. 지금 보면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진짜 시야가 넓어지는 거는 진짜 자기 돈 투자해가지고 사업 한번 해보면 시야가 넓어지죠. 아니면 뭐 책을 읽고 그거를 한번 실행해보는 것도 방법일 거고. 그러니까 입력값이 있으면 출력은 잘하니까, 이게 방어 기제가 있으니까 결국 너무 단단한 알 속에 갇혀 있어서 알을 깨고 못 나오는 상황인가 보구나. 근데 광순 씨는 할 걸 다 해봤는데 그렇게 크루즈를 타는 여행도 해보고 스타트업도 해봤다고 했지. 광수 씨는 그러면 경험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방어 기제가 너무 높아서 문제겠네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 남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뿌리 깊은 문제겠네. 망해도 내가 너무 앞서가서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남자들의 선택이라고 하니까 옥순 씨는 벌써 슬픈 예감이 밀려오죠. 광수가 나한테 오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슬픈 거는 이게 옥순 씨가 영수를 엄청 좋아한다 이건 아닌데 옥순 씨 인생에서 몇 안 되는 먼저 어필이었어. 나도 좀 알아봐. 뭔가 어떤 장난으로 자랑 정도는 해봤어도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줘 라고 어필한 건 옥순 인생에서 처음일 거라고. 근데 그 영수가 그 뒤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고, 그리고 방에 와서는 현숙을 불렀네? 그리고 현숙을 부르고 얘기를 한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뒤로 답이 없어. 그러면 옥순 마음속에는 이제 슬픈 예감이 밀려오죠. 영수가 올까? 그래도 영수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광수랑 단둘이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단둘이 시간을 또 보내야 돼? 그러니까 또 광수랑 일대? 옥순 입장에서는 화나죠. 주변 사람들은 다 광수가 착하고 광수를 다 신경 써주려고 해요. 근데 옥순은 아니잖아 지금. 광수가 옥순과 있을 때 옥순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그런 것들이 옥순만 알는단 말이에요. 물론 옥순 씨가 사람들이랑 있을 때 광수가 뭐 남자들이 선택 없었대. 그래서 그때 영철님이 야 그거는 뭐 멋지지 않다. 뭐 근사하지 않았어.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직접 당하지 않아 봤기 때문에 광수가 옥순의 자존감을 얼마나 깎아먹었는지 얼마나 불쾌한 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옥수님은 이제 억울한 거야.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어디 공간에 나만 보이는 귀신이 있는 거지. 나만 보이는 귀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초반에는 옥순 씨에 대해서도 실은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옥순 씨가 평범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뭐 영호랑 분석할 때, 영호랑 데이트 뭐 그 분석할 때 했는데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광수를 만나서의 어떤 반응들은 지금까지 그냥 아 그래 잘 참았다 이렇게 뭐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옥수님은 오늘 하루 쌓인 게 많아. 지금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그런데 반응이 없고 이러니까 옥수님도 깨고 나가야 될 알이 꽤 두껍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뭐랄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관계에서 아버지는 항상 헌신하는 깊은 사랑을 주는 그 안에서 저게 행복이구나라고 딱 어떻게 보면 정답지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알고리즘이 있고 그래서 광수같이 저렇게 좀 서툴러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좋지 않을까? 자기가 생각했던 알고리즘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 이래서 인간이 감정과 이성이 균형을 이뤄야 돼요.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이뤄야 되고 옥순 씨는 너무 상황을 이성적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감정이 주는 메시지나 이런 거를 다 외면하고 계속 스스로를 속여왔잖아. 그러니까 광수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돼 버린 거지. 물론 그게 뭐 옥순 씨 탓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광수 괜찮아요. 뭐 이성적으로 뭐 조금 호감이 올랐어요. 본인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거든. 옥순 씨 같은 분이 첫 데이트, 제대로 된 데이트도 아니었지만 울고 있는 남자를 위로했다. 그 남자가 이성으로 보이는 거 맞아요? 아니잖아. 아닌데 그때 이성적 호감이 뭐 괜찮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본인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 더 들여다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는 부분을 제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옥순 씨는 감정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광수가 이순이다라고 생각을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현숙님은 어때요? 현숙님은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섣부른 면이 있어. 조금 충동적인 면이 있고 감정적이고 빨리 판단을 내리는 면이 있어. 근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의리가 있는 면이 있고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센스가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현숙님은 바로 한번 데이트해보고 아니다 싶으니까 물론 말을 돌려서 해가지고 영수가 못 알아듣겠지만 바로 와가지고 다른 사람 알아보라고 하잖아요. 옥수님은 다른 사람 알아봐라고 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이순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본인도 스스로를 속이면서 끌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옥수님도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감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이성적인 옥수님 그리고 상대적으로 감정적인 현숙님 두 사람 사이에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두 사람 다 자기 어떤 특성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실수들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참 사람이 사는 게 힘든 거야. 그래서 옥수님은 이제 뭐 자막으로 미묘해지는 옥순의 표정. 그러니까 출연자분들도 광수가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은 당연히 못했지. 옥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어른스럽고 성숙한 사람은 옥수님이 좀 더 움직여야 돼요. 옥수님이 좀 더 편안한 사람으로 상대 마음에 상대가 생각했을 때 좀 편안하고 그리고 그런 성숙함을 알아보는 그런 면을 본인이 어필을 할 필요가 있죠. 서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영수를 얘기했죠. 그냥 미지의 세계인데 미지로 남겨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어쨌건 좀 알아보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수가 좋은 사람일지 아닐지. 광수는 이제 더 이상 미지의 세계가 아니죠. 오지의 세계죠. 뭔가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면 고생하고 막상 갈 거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그런 이미 오지인 게 밝혀졌어. 근데 지금 여기 영수님은 지금 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영수는 상당히 안락하지. 그렇게 특별한 서비스는 없는데 그냥 안락한 약간 그런 느낌이죠. 뭐 호텔은 아닌데 그냥 가면 그냥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지. 그냥 뭐 친구네 집 같은 동아리방? 물론 저는 뭐 동아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지. 가면 그냥 편안한 그냥 뭐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의 사람이죠. 하지만 영수님은 이미 영자님을 선택해서 가버렸습니다. 옥수는 길을 내려면서
느꼈어. 왜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나? 그렇게 길을 내려고 그렇게 옥순 씨는 영수가 가버린 걸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영수가 떠난 애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네라는 게 타격이 큰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싸잡아서 광수가 나를 선택한 거나 이런 거에 그냥 더 마음이 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옥순 씨가 여기에서 영수에게 이날 아침에 어필을 안 했다라고 하면 눈물까지 흘렸을까 싶기는 해요. 그것까지 쌓여서 옥순 씨의 감정 폭발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옥순 씨는 첫 인생에서 첫 시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옥순인데 내가 이렇게 어필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현숙 불러내고 나한테 말도 없고 심지어 영자를 선택해? 나 말고 현숙 영자 선택한 거잖아. 근데 그래서 이제 옥순 씨가 오는데 여기서 광수가 에이 이러면서 돌아서요. 여기서부터 벌써 너무 심포도가 막 쏟아지죠. 온통 심포도야 광수는. 여기서 광수는 에이 하면서 하면은 왜 여기서 그러길 바랬지 옥순이. 에이 왜 그래, 에 나와줘서 고마워. 그러면 광수가 아니야 에이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냥 나왔어. 한 3초 안 나오려고 했다. 그랬어? 아유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 네가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도 나 생각하는 건 광수밖에 없네. 광수 씨가 기대치. 근데 거기서 옥순 씨는 반응이 없었지. 그러니까 광수 씨가 보면은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를 해. 꽃다발 이렇게 무릎 꿇고 줬을 때도 재미없었지? 아니면 너무 뻔했지? 그것도 꽃다발 무릎 꿇고 줬을 때 상대가 어머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사람 마음처럼 막 그럴기를 기대해. 그러니까 실망이 더 큰 거야. 현실적인 기대를 안 하고 환상적인 기대를 해. 그래서 영호랑 얘기를 할 때도 갑자기 마음이 풀리면서 갑자기 이러고 나가서 갑자기 결혼하면은 뭐 그렇겠다. 뭐 결혼 얘기를 갑자기 해. 이 발상이나 상상이 좀 현실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약간 이 광수가 이상해 보이는 게 광수가 생각하는 광수의 세계 안에서의 옥순의 태도는 저게 아니었기 때문에 광수가 생각하는 거는 그게 아니니까 혼자만의 이런 상상과 발상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해. 그래서 A하고 E 돌아서는 게 재미없겠다. 그자 이거가 보통 어디 사투리지? 어른들이 많이 하는 말투인데 그자 이거 약간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사투리잖아. 전라도 사투리인가? 충청도인가? 전라북도 쪽이랑 충청도 쪽이랑 약간 사투리가 비슷하죠. 하긴 포항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저런 사투리를 좀 배워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재미없겠다. 이게 광수는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계속 이거를 반복하고 있어. 꽃다발 그 프로포즈 할 때도 기대했지. 옥순의 반응을 기대했다가 옥순이 반응이 없으니까 뻔했다. 그지? 그러면 이 그지는 뭐야? 아니야란 말을 기대하는 거야. 아니야 재밌어 너 오니까 너무 좋아라는 말을 기대하는 거야. 투명하게 바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알겠어요. 투명하게 감정을 드러내면서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광수가 생각하는 이 환상이 너무 비현실적이어가지고 저거를 기대했다는 거를 깨닫기가 어려워. 광수가 프로포즈를 하고 무릎 꿇고 할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 또 오버하네 카메라 앞에라고 장난치네 이렇게 생각하지 어떤 진짜 마음을 전달하고 감동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광수는 진짜 그렇게 감동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A 했을 때 왜 재미없어? 싫으면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아예 광수 왜 그래? 와서 너무 좋아. 네가 좋아. 이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광수가 기대하는 거는 상대가 매달리는 거거든. 안 매달려. 그런 반응을 기대하는 게 비현실적이야. 그래서 광수 씨가 기대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 광수가 왜 저러는지를 모르는 거야. 광수 씨에 대해서 알면 왜 저런지 알겠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러면 뭐 본인 와갖고 뭐 에이 짜증내고 재미없겠다? 벌써부터 부정적인 얘기하고 지금 꽃다발도 실컷 무릎 꿇고 줘놓고 뻔했다고? 아니 굴 거면 왜 했어?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광수는 뭐 매달리기라기보다는 뭐 좀 과장해서 표현했지만 어쨌건 아니라고 말한 너랑 해서 재밌어. 그 말을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어쨌건 광수가 재미없겠다 그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미리 선수 치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재미없을 것 같은데 광수가 계속 재미없을 것 같은데 에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가방은 받고 잘못 배웠죠. 진짜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그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이 더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게 여성을 배려해서 가방 들어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방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스패너 10개 뭐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 좀 들어줄 수 있지. 어깨 빠지니까. 어깨춤을 못 추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저것조차 못 든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게 뭐 저거를 어떤 보여주기식 매너를 하는 거잖아. 가방 못 드는 거 아니잖아요. 가방 들 수 있잖아. 본인이 옷에 코디하려고 왔잖아. 뭐 그치 연장 가방이면 들어줄 수 있어. 가방조차 들고 다닐 때 무겁고 그것조차 의존하는 상대라고 보는 사람들이 가방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를 대등하게 여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방 들어주는 거 좋아하지 마요. 그거는 나를 대등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매너라는 게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거야. 그 가방 들어주는 게 그냥 사람들이 가방 들어주는 게 매너다. 이렇게 아주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면 또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가방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가방을 들어줘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은 나 없이도 뭘 하는 거를 싫어해.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가방 들어주는 거가 뭐 들어줄 수 있죠. 들어줄 수 있지. 그거를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실은 의존적이고 상대가 나를 예를 들어서 통제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통제라고 하면 좀 나쁘지만 어쨌건 그런 관계,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딸처럼 여겨주는 관계 그런 부분을 수용해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대등하게 어른으로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근데 아버지와 딸 아니면 뭐 엄마와 아들 같은 그런 부부관계도 많아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이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그럴 수 있지.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대등하게 상대와 모든 게 평등하고 함께 갖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가방은 들어준다.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거기서는 모순인 거고. 오늘 광수 마음은 알겠거든요. 오늘도 나여서 미안해. 그래도 혼자 짜장면 먹는 것보다는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고 싶어. 라고 말하면 그거 말 한마디면 가방 들어주고 뭐 거기서 구구절절 말하고 다 필요 없어. 딱 이거 한마디 하고 그냥 입 다물고 맛있는 거 먹고 오면 옥순이 광수를 다시 봐. 말 많이 안 해도 돼. 사람이 말 안 많아도 돼요.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냥 한마디로도 상대가 하긴 그래도 이 사람 좋다. 이러면 딱 그거면 된다니까. 오늘도 나여서 미안해. 그래도 너 짜장면 먹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이거 딱 한마디면 끝이야. 실은.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조용히 가면 그냥 오히려 옥순이 혼자 막 고민해. 오히려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저기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하면은 지금 내가 말한 게 광수님의 마음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광수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저걸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니까 가방 들어줄까? 막 하고 막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러니까 안 되지 지금. 근데 이제 옥수는 아니야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 광수는 재밌다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옥수는 다 재밌지. 이 말은 나는 지금 재밌지 않지만 이 낮술에 나왔으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마인드로 해보겠다. 라는 거죠. 그래도 이 뒤에서 옥순 씨가 몇 번 지적하니까 그래도 말 참으려고 하던데. 근데 연애든 뭔가 인간관계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 조급하면 안 돼. 조급하면 자기 가치를 보일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도망가. 그래서 뭐 투덜대면서도 옥순 가방 들어주는 아니 지금 본인이 투덜댈 입장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제 발로 와놓고 사람이 왔는데 광수 엄청 운동하고 몸 키우고 입 닫고 상대 말을 경청하면 그래 그러면 괜찮지. 그러면서 이제 광수는 인터뷰 때 뭐 물어봤냐라는 걸 물어봐요. 그게 그거지. 네 1순위 누구였어? 그러니까 옥순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해서 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영수가 안 온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서러운데 광수가 또 오자마자 지금 하자마자 에이 재미없다 재미없겠다 이러니까 옥수는 지금 날 선택해놓고 재미없다 재미없겠다 나랑 데이트가 재미없나? 근데 왜 선택했어? 지금 이 생각인데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넌 1순위 누구 선택했어? 아니 지금 밥 먹으러 간 상황도 아니고 지금 아직 모이는 집결 장소 오지도 않았어. 저 뒤에 멀리 지금 영우 서 있어. 지금 영우 보여 지금. 여기서 이만큼 걸어왔다고 지금 다리 딱 건너고 했단 말이야. 너무 마음이 급해. 그러니까 평소랑 똑같이 1픽 누구냐고? 그러면서 이제 선택을 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광수는 네 1픽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냥 이 사람을 지켜보고 그걸 애써 물어보지 않아도 돼. 예를 들어 이 사람이랑 소개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막 엄청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아. 그러면 왜요?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어떤 게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좀 생긴 게 조금 덜 돼가지고 좀 그러세요? 불편하세요? 이러면 안 되지. 뭘 자꾸 확인하려고 들어. 그런 거를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나중에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나중에 한마디는 해야지.
우리가 어쨌건 썸이든 아니면 어쨌건 관계가 시작됐으니까 그렇게 신경 쓰이는 일은 만들지 말자. 뭐 이렇게 한마디는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알고는 있지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구나. 약간 이런 걸 한번 던질 필요는 있지만 그걸 막 이렇게 오자마자 지금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되지. 뭐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선택을 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거냐. 근데 이제 광수는 또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결국 선택을 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거냐가 그게 1픽이잖아. 광수 눈에 또 눈물이 살짝 맺히려 그러네. 여기서도 옥순 씨도 살짝 좀 회피적으로 말해. 그러니까 말을 보면 광수가 너 1순위 누구 골랐어? 옥순이. 아니 뭐 1순위는 아니고 그냥 선택을 누구를 할 거냐라는 말이어서 그때는 그런 질문이 있었지. 그러니까 광수는 그게 그거지. 그래서 누군데? 음. 이 얘기를 여기서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렇게 들으면 이 사람이 그걸 말하는 걸 불편해 하는구나라고 좀 깨달으면 좋을 텐데 지금 여기서 이 정도 걸어오는 동안 저거 너 그래서 1순위 누구야? 너 누구 골라려고 했어? 그래서 어쨌든 너는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지? 아, 왜 부담스럽게 카메라를 보시죠? 그래서 너는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지라는 게 너는 영수인 거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수는 아, 이 사람이 날 안 좋아하는데 에 이러면서 계속 자기가 선택하지 못한 게 괴롭고 슬퍼. 그렇지 않은데 옥순도 지금 서럽거든요. 영수도 안 오고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계속 광수는 계속 내 자존감 깎아먹는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러워. 광수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영수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또 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본인을 보호하려는 멘트들이 나오죠. 솔직하게 나가지 말까 고민했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옥순 입장에서는 아니 고민했다는 말이 나는 확실하게 나랑 데이트하고 싶어서 나왔다는 게 아니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물론 광수가 옥순 씨 너무 좋아요. 데이트 꼭 하고 싶었어요. 나 안 좋아해도 괜찮아요. 당신과의 시간 너무 소중해요 하고 계속 매달려도 옥순 씨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것도 싫을 거야. 근데 이것도 옥순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옥순 씨도 광수에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선을 좀 그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그쵸? 어쨌건 옥순의 일수는 영수라는 생각이 드니까 광수는 저런 식으로 자꾸 또 심포도질 겸 수동 공격이 나오는 거지. 어차피 너 영수 좋아하니까 정확하게 얘기한 거지 영수라고. 그렇게 영수 좋아하니까 나도 안 나오려고 했어. 에이 재미없겠다. 이게 조금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나만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대학교 때 그랬다 그러면은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 지금 광수님도 30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면 저런 부분은 스스로가 감정도 컨트롤하고 자신의 행동도 이렇게 좀 선별해서 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나는 솔직하다라는 것만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 솔직함 중에 상대의 자존감과 깎아먹는 말을 계속 반복해. 아니 솔직한 사람은 저 말밖에 못하나? 지금 뭐 객관식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할 문항이 그런 거는 솔직한 게 아니에요. 할 말 못할 말을 못 가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솔직히 나가지 말까 고민했는데 재미없잖아 너무 뻔해서. 그러니까 자꾸 뻔하다고 하는데 광수는 뻔하지 않은 기대를 해. 대단한 기대를 하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재미없잖아 너무 뻔해서. 너무 뻔해서. 본인은 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고 뻔하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고 뻔하지 않은 데이트를 하고 싶고 그게 프랑스 중산층 맥락이랑 비슷하죠. 나는 남들보다 더 훌륭한 삶 아니면 남들이 인정하는 삶을 못 살고 있지만 나는 뻔하지 않은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포장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또 하는 말이 남들처럼 뭔가 성공하면 내 가치를 인정해 주겠지라고 말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 에휴 너무 뻔해서. 그러면 슬슬 이제 짜증이 올라오지. 근데 카메라 앞이니까 짜증은 못 내지. 근데 카메라가 없었으면 옥수님도 아니 그러면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 누가 나와달래? 했을 수도 있어. 옥수님의 표정. 눈을 크게 떠서 지금 자신의 기분 나쁨을 드러내지 않고 표정을 지우려고 하고 있고 입꼬리를 한껏 입으로 웃는 게 아니라 볼을 당겨서 웃는 표정을 만드는 표정. 옥수님이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의식적으로 표정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광수 씨가 알지 모르겠네요. 선택 끝나고 돌아오는 짧은 길. 옥순의 마음을 느껴버린 광수. 그냥 그 한마디만 간단하게 하고 왔으면 진짜 괜찮은데 용우 미소가 방금 옥순 씨에게서 스쳐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표정이 시큰둥해 보이고 같이 가면 말을 하는데 말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게 꼭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물론 그런 사람 중에는 침묵이 두려우니까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도 침묵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조급해져서 말을 또 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또 그런 일 반복이지. 그러니까 옥수님이 냉랭해 보니까 계속 조급하니까 뭐라도 해갖고 풀어주고 싶은 거야. 근데 광수님은 말을 하면 할수록 자꾸 함정을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수님은 말을 줄여야 돼. 그래서 내가 따라간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은가? 그럼 괜히 따라왔나?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상대가 기분 나쁠 만한 거를 몰라. 내가 말을 너무 이 사람이 오자마자 A라고 그랬네.
그런 거 생각 안 해. 애들이 그러거든요. 애들은 자기가 부모한테 막말한 거 생각 안 하고 부모한테 짜증내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부모님이 그거 갖고 혼내면 혼낸 말만 기억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하거든요. 아예 생각조차 안 해. 그냥 이 사람이 기분 나쁜 거 그 결과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선택을 고민했었다라는 말도 던졌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선택을 고민했었다는 말을 도대체 이 논리 구조가 너무 평범하지 않다는 거지. 내가 그러면 괜히 따라왔나? 그래서 고민했었다. 그러면 상대가 느끼기에 나 고민 안 했어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상대가 고민을 했었어. 야, 너 고민했었어? 나도 고민했어. 아니, 뭐 공통점 찾기야? 야, 우리 서로 고민했던 사이네? 야, 우리 잘 맞는다. 그거 아니잖아요. 뭐 그러려고 한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상대가 좀 안 좋나?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기분이 뭔가 안 좋구나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 사람과의 데이트가 그래도 어쨌건 시작을 했으면 잘하려는 아니면 좀 시간을 가지든 뭔가 그런 쪽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너도 고민했어? 나도 고민했어.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지기 싫은 마음처럼밖에 안 보여. 물론 광수님이 그런 마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광수 네가 좋다 이런 답변을 사실은 듣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모두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요. 이 옆에 정숙님이 계시죠. 그렇게 이제 광수는 영호야 이런 사례가 있었냐. 모두가 커플이 된. 그래서 한 끗 차이로 위기와 기회가 갈린.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끼리 가는 차입니다. 그러면서 광수는 괜히 또 이렇게 친한 모습을 보여. 야, 영숙이 만났네. 그러니까 광수는 다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광수를 친구긴 한데 뭔가 보살펴줘야 되는 친구, 관심을 줘야 되는 병사, 사원, 그걸 우리는 관심병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식은 놀리고 영철은 과하게 챙겨줘야 되고 영호는 거기서 상담을 해주려고 하고 영수는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냥 그 광수를 대하는 모습을 봐도 다들 어떤 그냥 친구로 대등하게 보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물론 그 광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 나오는 것 같거든. 물론 카메라 앞이라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영식은 그냥 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이런 말은 과하지만 광수는 그냥 야, 너 영숙이 만났구나. 나도 옥순이 만났는데. 야, 나는 옥순이랑 계속 데이트했는데. 야, 너 하니까 되네. 영숙이 만났네. 그러니까 이제 영식은 성불했지. 성불이란 뜻은 그냥 그동안 내가 집착했던 어떤 것을 이뤄냈다. 그래서 데이트했으니까 됐다. 하고 그냥 영숙과의 데이트가 어떤 하나의 승부였음을 본인도 살짝 인정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영숙이랑 데이트 안 할 예정이야. 한번 꿔야 돼. 이게 내일 데이트도 있는데 바로 다음 회차가 끝이라는 게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내일 한번 꼬이게 할 거다. 그리고 영수도 지금 머릿속에 옥순이 좀 있단 말이에요. 옥순도 만나봐야 되는데. 그리고 영자가 뭐 굳이 영자란 말이에요. 영수 입장에서는 굳이 영자? 그냥 나한테 어필을 했으니까 가고 옥순한테 가자니 광수가 저렇게까지 로미오와 줄리엣을 찍고 있는데 옥순한테 가는 건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나하고 같이 꽂아. 일단 영자는 골랐지만 마음속에 옥순이 좀 아쉽긴 해.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꽂아를 얘기해. 근데 광수가 아이 뭘 꽈. 그냥 영자 누나랑 잘 돼야지 뭘 꽈. 오지 마. 옥순한테 오지 마.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게 너무 투명하잖아. 너무 투명하다고. 그래서 나랑 영자랑 일단 만나봐야지. 영수도 알고 다 알아. 지금 광수가 왜 저 말하는지 다 알아. 광수만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다 알고 있어. 영수는 그냥 무던한 성격이니까 만나봐야지 하고 넘어가고, 영철은 아이고 우리 광수 어떡하니? 영호는 오늘 거짓말 탐지기를 갖고 갈까? 뭐 이런 생각. 별로 영호는 별로 생각 없긴 해. 지금 여기서는 그 영식은 그냥 놀려버리잖아 바로. 아니면 내일 옥순 트리플 데이트 준비해볼까? 이게 누구와도 친구가 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영식은 놀리고 영철은 또 팩트로 조언을 하니까 광수 입장에서는 이들이 불편하겠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미성숙 자체가 조금 더 필요한 문제지. 그렇게 이제 광수를 놀리잖아. 그래서 광수는 들어와 하는데 실은 저기서도 물론 들어와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어. 근데 거기에서 또 구구절절 자꾸 자기의 방어 기제를 드러내. 왜냐하면 옥순이도 다른 남자 만나고 싶어해. 약간 내가 아는 옥순이, 내가 너네들보다 옥순이 잘 알고 옥순이도 그러고 싶어 하니까 옥순이를 위해서 뭐 한번 만나보든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뭐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뭐 살짝 본인이 이 옥순에 대해서 잘 알고 허락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바로잡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잡는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그래서 영식이 자기를 놀리는 거를 뭐 막 심하게 놀리는 건 아니지만 농담으로 한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긁히지 않았으면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게 뭐 짜장면 먹을 준비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광수는 여기서 뭐 허리 아프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허리 아프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실은 마음이 아픈 거잖아. 마음이 아파서 표정이 일그러지니까 허리가 아프다라는 뭐 이제 그럼 뭐 자리가 불편하다 뭐 이런 걸로 일- 다른 핑계로 자기가 지금 불편함을 드러내는 거지. 그렇게 이제 옥순과 또 잠깐 데이트 나가기 전에 걸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옥순 씨는 표정이 안 좋죠. 그래서 광수가 뭐 괜찮냐? 라는 건 이제 옥순은 이제 힘들다라고 핑계를 대죠. 뭐 너랑 데이트 또 하는 게 부담돼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짜장면 먹는 거를 걱정하지 옥순이 짜장면 먹을 걱정을 안 하네요. 그러면서 광수가 솔직히 나도 힘들어. 아니 옥순이 힘들다고 했는데 그 옥순 얘기를 조금 해도 좋았을 텐데 옥순이 나 좀 힘들어. 그래서 아 그래 이게 힘든데 데이트를 또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 그 얘기에 공감하면서 그래도 힘들어도 이게 솔로 날아가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좋으면서도 좀 힘드네. 그러면서 뭐 그래도 맛있는 거 먹고 하자 이렇게 하면서 뭐 좀 으쌰으쌰 하든가 그러면 좋은데 나도 좀 힘들어. 너 힘들다고? 아 나도 힘들어. 나도 가라앉아 있어. 자기 얘기. 이 블랙홀이네. 광수도 살짝. 나도 힘들어. 나 가라앉아 있고 나도 선택하지 말까 생각을 한 3초 정도 했어. 지금 여기서도 아 진짜? 아 선택하지 않으려고 했어? 아 진짜? 그래서 누워서 쉬고 싶어서. 근데 광수는 지금 계속 이 사람이 침묵이니까 두려운데 뭐라도 얘기하려고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아 진짜 이러면서 반응이 나오니까 그 얘기를 또 계속 하는 거야.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문제인데 나 너랑 데이트 안 하고 그냥 쉬고 싶었는데 아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라고 옥수는 들려. 광수는 그런 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네가 나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굳이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걸 거야. 광수는 그런 의도를 말하고 싶은 걸 거야. 근데 여기서 옥순이 그렇게 들리냐고 지금 저렇게 말하면. 소통이 오고 가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뭐 소통에 대해서 미숙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뭐 누워서 쉬고 싶어서 이런 말을 듣고 옥순이 와서 이제 이빨을 닦으니까 이빨을 닦으면 원래 감정이 올라오나요? 그렇다면 이거는 원래는 더 멀리서 찍은 영상일 거고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이제 하니까 영숙님 나오면서 왜 한숨 쉬냐 이게 이번 기수에 여자분들끼리 별로 뭐랄까 소통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여자들 간의 대화가 지금 순자 현숙님은 그래도 가끔씩 나오는데 다른 여자 출연자들끼리는 별로 안 친해 보여. 그게 정숙님이 중간에 끼어서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 편집돼 버려서 그래. 그러니까 그 장면들이 다 잘려서 그렇지. 지금 여기서 영숙님이 옥수님한테 왜 한숨 쉬어 이러면서 걱정해주고 영자님 와서 안아주고 이런 게 갑자기 조금 뜬금없이 보여. 살짝 뜬금없어. 뭐 언제부터 친했다고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이분들은 굉장히 친하고 대화도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겠죠. 그 안에서 남자 출연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뭐 영식 들기름설, 들기름 인간설, 그리고 영철 허참설 뭐 이런 것들이 돌았을 거라고. 그리고 광수 로봇설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렸다는 게 조금 아쉽죠. 그쵸. 영자의 감정선에 정숙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처져 있었나 봐. 근데 옆에서 광수가 이러면서 이 지금 정숙님인가요 이거 지금? 그래서 내가 좀 처져 있었나 봐. 근데 옆에서 광수가 자기도 3초간 선택하지 말까 생각했대.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오늘 아침에 영수한테도 얘기를 했거든? 내 인생에 그런 적 없었는데 근데 와서 나 부르는 줄 알고 잠깐 기대했는데 현숙님 불러 나가더라? 근데 또 어땠는 줄 알아? 1대1 선택에서는 영자를 선택했어. 도대체 뭐지? 영수는 뭐야? 내가 이렇게 난 노력해도 안 되나?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됐지? 나 옥순인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말은 차마 말로 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3초간 선택하지 말까 생각했대. 그러면서 이제 옥수님이 잠깐 엎드리는데 정말 눈물이 흘러가지고 오는 거였고 광수님도 아마 방송으로 이걸 보셨을 텐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광수님도 자기가 옥수님에게 저런 상처를 줬을 거라고 전혀 몰랐을 거거든. 자기가 남들에게 어떤 상처 주는 소통을 하고 있구나. 남들이 나를 어떤 부분에서 좀 불편하게 여기는구나. 남자든 여자든 그런 부분을 조금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이거든. 근데 나 좋아해달라고 나 누구한테 구걸한 적 없고 지금 그게 영수랑 광수가 겹쳐 있지 머릿속에. 내가 영수한테 아침에 구걸했나? 라는 생각. 내가 구걸했는데 동냥받지 못했죠. 구걸했는데 영수는 다른 데로 갔으니까. 근데 또 광수까지도 에이 안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옥순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여기저기 구걸하러 다니나? 내가 지금 이 광수한테도 지금 구걸한 건가? 여기에 지금 영자님 있단 말이에요. 영자님 앞에서 영수가 영자한테 갔어 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좋아하는 남자 때문에 울게 된 지금. 아이러니한가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왜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옥수님이 이제 슬슬 이제 빡치기 시작했죠. 이제 더 이상 좋은 이미지 그리고 좋은 사람, 솔로나라의 어떤 기대감과 환상 이런 거는 됐고 그냥 짜증이 남았어. 그리고 내가 노력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이것이 굉장히 또 울분이 있고 이제 옥수님은 앞으로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광수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옥수님에게는 아주 좋은 예방 접종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옥수님은 그 인내심에 슬슬 이제 한계에 치닫고 있죠. 누가 나 선택하려고 했냐? 아, 내가 지친다. 아, 지쳐. 이게 지금 정확히는 인내심이 지치는 거지. 인내심과 이성의 힘이 지쳐가기 시작하고 있어. 그렇게 이제 옥순이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 그런 와중에 광수는 광수대로 여기서 한탄을 하고 있죠. 내가 옥순이랑 데이트하잖아.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아. 근데 이제 그거를 마침 또 영우나 영철 앞에서 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옥순이한테 감정이 있고 감정을 숨기고 싶지도 않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오면 미안한 감정도 들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 그래서 나 오늘 선택 안 할까 고민도 했어.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지.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그냥 선택 안 할까? 그래,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난 충분히 마음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그만큼 안 돌아오면 자존심 상한단 말이야, 남자로서.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남자는 그런 거야. 뭐 거기서 레고 꽃다발 던할 때 옥순이야? 남자는 그런 거야. 했는데 이게 또 남자는 또 자존심 상하는 거야? 뭐가 광수님이 생각하는 그 남자의 모습도 상당히 모순적이죠. 모순적이야 지금. 어떠면 나를 중심으로 하고 비물질적인 것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서도 또 물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멋진 사람이 돼야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의 패턴도 모순적이고 여기서도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내 마음 표현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사고하는 게 남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는 남자는 또 자존심 상하는 거야? 이게 모순이잖아 지금. 내가 마음 표현했는데 그만큼 안 돌아오면 자존심 상하는 게 그게 남자인가? 그게 광수가 생각하는 남자는 뭐야? 이중적이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영철이 바로 나오잖아. 그거 뒤틀린 것 같다. 그러니까 앞에 말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미안해서 선택하지 않으려고 했다. 오케이야.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선택할 때도 주저주저 하고 나 그냥 차라리 그러면 미안해 또 나여서 그거 한마디여도 돼. 그것만 해도 돼. 여기서 나 남자야. 이게 남자야. 해놓고 또 남자로서 자존심 상하잖아. 그 남자라는 말을 굉장히 모순적으로 쓰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영철이 굉장히 명확하게 찝어내거든요. 뒤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자막은 그런가? 하고 나왔지만 실제로 보면 광수가 그 말을 뒤틀린 것 같아라는 말을 듣고 그거를 이해해서 입 밖으로 뱉는데 잠깐 0점 몇 초 걸려요. 여기서 그렇지 하면서 영철이 잠깐 내 말에 수긍한 줄 알고 그렇지 뒤틀렸다고? 그래? 약간 이렇게 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 말에 호응했고 당연히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뒷말을 막 이어가려고 하다가 당황해.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광수가 영철 말을 지금 자기가 넘겨짚고 있었다는 얘기죠. 어떤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다들 자기 말에 그치 맞아. 어떻게 네 마음을 몰라주냐. 남자는 그렇지. 남자 자존심이 중요해. 이럴 줄 알았겠지. 근데 아니죠. 지금 뒤틀려 있어. 저 말 꽂혔어요. 저 말이 꽂혀가지고 저거 나중에 맞아 옥순 앞에서도 쓰지. 광수는 기대하는 반응들이 항상 있어. 그리고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비추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벗어나면은 굉장히 괴로워해. 그래서 방어기제도 높고 방어기제가 높으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거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나왔을 때 대처도 잘 못하고 또 방어기제로 대처를 해버리고 그리고 멘탈이 약하니까 그거 이외의 상황이 드러났을 때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게 안 되고 방어기제로 방어를 하니까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방어기제로 방어를 해버리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현실적인 사고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지금 광수님은 남녀 불문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누구도 광수를 어떤 대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영호도 광수를 굉장히 챙기고 그렇지만 어떤 약한 내가 나의 어린 시절을 보듬는다는 마음으로 광수를 컨설팅 해주거든. 그러니까 착하고 선한 사람은 광수를 챙겨야 될 존재로 생각하고 이렇게 뭐 짓궂고 이런 사람들은 광수를 뭐 놀릴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여린 사람들은 광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서 광수를 또 그렇게 생각할 거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평범한 관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상처받을까봐 방어기제가 작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철이 너 방어기제가 너무 과한 것 같다 내가 보기엔 그러면서 내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영철이 봤을 때 광수가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영철의 오지랖인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광수가 또 방어기제 발동. 이번 기회에 내 심리를 파헤쳐보려고 이야기를 한 거야. 심리 파헤치려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앞에 맥락으로 보면 자존심 상하는 게 남자라며 나도 그렇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 옥순한테 돌아오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 좀 방어기제 심한 것 같아. 너 좀 뒤틀린 것 같아 라고 하니까 그래 나도 실은 그거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내 심리를 파헤치려고 한 거야 라고 하는 거지. 광수님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실은 더 문제야. 광수는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런 어떤 용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럴듯해요. 그리고 고집도 있어. 방어기제도 세고. 그러니까 실은 주변에 광수랑 가까운 사람 입장에서는 살짝 미칠 것 같게 만들지 사람을. 왜냐면 이 사람은 대화를 했을 때 처음에 분명히 자기가 예를 들어서 삐져가지고 시작했던 말도 왜 그런 걸로 삐져? 그러면 나 삐진 게 아니고 하면서 뭔가 또 가치관적인 얘기 다 나는 이런 걸 즐긴 거야. 누가 봐도 즐긴 표정이 아닌데 누가 봐도 지금 그냥 슬픈 표정인데 그냥 그 상황을 또 즐기고 있대.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걸 말을 안 하면서 그 모순이 있으면서 이제 그게 자기 마음을 마주하지 못해서 결국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광수가 자기 심리를 파헤쳐 보려고 한 건가? 그거 아니란 말이야. 너무 자기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강하고 인간은 그런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근사하지 않은 말을 하고도 내가 솔직해서 그래라고 말하니까 영철이 아야 그 말도 문제야라고 이제 말을 한단 말이지. 근데 광수가 근데 옥순이도 방어 기제를 느꼈을 거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옥순이가 느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후회도 되고 또 옥순 씨가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또 답답하기도 하겠지. 그게 한편으로는 광수 씨도 오니까 이러고 싶지 않을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 방어 기제라는 게 결국 일종의 발작 버튼이잖아요. 또 여기 영철 얘기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심리 파헤쳐 보려고 한 거야. 방어 기제로 방어는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또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영수가 말을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마음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거 아니냐. 영수가 이런 어필을 초반에 했다면 여기서 의자왕 됐겠네요. 그러면서 나 그렇게 옥순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나와줘서 고맙다고. 나 옥순이 안 나왔으면 아무도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서. 옥순이 안 나왔으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는 광수 씨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옥수는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았거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돌려줄 사람 같았거든. 그래서 옥순에 대한 가능성이 생겼고 그 마음이 커진 거잖아요. 다른 사람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광수에게 만약 어필을 했다면 광수 씨의 마음은 마음에 움직였겠죠. 마음에 들었겠지. 물론 옥순 씨와는 빨간머리 N 부분이 포인트가 겹치긴 했죠. 근데 정작 빨간머리 N 얘기할 때는 옥수님은 뭐 별로 대답 안 했어. 잘 기억 못 했거든. 그러니까 영수도 아니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지도 지금 뭐 아니 그렇게까지 세기의 사랑이 되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깊어지는 것도 부럽다. 왜냐면 이제 서른 중반 넘어가면 제가 서른 중반 넘어가면 항상 달라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남녀가 다 달라지는데 남자도 저 부분이 달라져. 20대 때는 욕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고 그날 세계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 그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설레임에 속지 않으려고 애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안 속게 돼. 그걸로 사람과 세계의 사랑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또 독립적으로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어떤 조건을 따진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다르지만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가능한 게 한 로미오와 애들이 걔네가 몇 살이야? 로미오가 중3인가? 뭐 그쯤이나 가능한 얘기야. 지금 여기서 로미오를 찍고 있으면 이게 이거 철없다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영철 또 오지랖에 우니까 짠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수님의 이 눈물이 주변에 여러 악영향을 끼친 셈이 돼버렸는데 영철도 데이트가 망쳐지는데 뭐 일조를 했지. 크게는 아니지만 영호도 여기서 분위기 다운돼가지고 가가지고 현숙이랑 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머릿속 복잡한데 현숙이랑 가서 또 그래갖고 두뇌 전환 그렇지 않아도 느린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또 영향을 분명히 줬고 주변에 지금 여기저기 악영향을 지금 많이 끼쳤죠. 그리고 영수는 옥순하고 알아볼 수도 있었어. 근데 영수가 뭐 광수가 저렇게까지는 뭐 굳이 영수 성격에 그렇게 해서 또 그랬고 지금 보면 영수, 영옥, 영철 최소 3명 이상에게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영식은 뭐 그만큼 진심이었던 거지 라고 하면서 영호가 잠깐 나랑 둘이서만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영호가 광수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영호는 지금 눈물을 계속 흘리고 한편으로는 영호 입장에서는 광수가 공감이 되죠. 왜냐면 어린 시절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현실을 택했던
자기를 마주하고 그거를 알을 깨고 그래도 나는 이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니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현실에 충실하자라고 살아왔던 영호 입장에서 과거에 그 알을 깨지 못했던 시절에 나를 마주하는 것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호를 이해하는데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영호만큼 광수가 이해가 가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해는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광수는 그 말에 이제 굉장히 영호는 광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게 이제 광수는 역시 우리는 결이 비슷한가 보다. 근데 이것도 모순이야. 물론 결이 비슷한 거 좋아요. 이 말 자체가 뭐 그런 건 아닌데 광수가 전체적으로 모순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 본인은 종합대 가고 싶었다며. 포항공대는 공대라 다들 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어서 시너지가 안 났다며. 그러면 결이 비슷하지 않은 영철이랑 영식이랑 더 어울리려고 해야 될 거잖아요. 물론 어울리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뭐 결이 비슷하는 건 그런데 결이 비슷한 걸 또 반가워하잖아. 근데 또 결이 비슷하지도 않아. 결이 비슷했던 적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여기서 광수가 이렇게 또 울고 눈물을 흘리니까 영호가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인데 원체 바보 같고 얼간이 같고 찌질하고 어수룩하고 멍청하고 뭐야 지금 광수 욕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그랬다. 내가 어렸을 때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를 죽이고 살았다. 근데 내가 그 감정을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한 게 이 감정이 바다 같아서 어느 순간 이게 터져 나오기도 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영호도 광수를 보면서 눈물이 나거든요. 아니 근데 왜 손수건을 돌려? 수건 돌리기 세대야라 그러는 거야? 그쵸. 뭔가 이렇게 주변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놀린다. 근데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수가 소개팅에 나가서 광수를 거절했어. 한 달 정도 만나보다 거절했어. 그때 거절하는 멘트가 당신이랑 말이 안 통해. 이것보다 당신이 추구하는 그런 프랑스 중산층의 가치를 저는 추구하지 않아요. 이게 훨씬 더 깔끔하지. 물론 광수를 위해서는 좋지 않지만 그래서 거기에 뛰어들어서 모험을 해야지 인간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감정을 한번 혼자서 이렇게 헤매어 봐라. 이제 광수는 내가 요령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거든. 이때 영철이 있었어야 되는데, 영철이 그것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가 다양한 게 있는 거죠. 누군가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하는 거고, 누군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씨발 똥 종만 마렵네라고 하는 것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른이란 말이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규정해버리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못 바꾸는 거야. 그래서 그건 이제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방향만 잡고 가는 거다. 어찌됐든 뭐 둘째치고 옥순과 커플이 성사되든 안 되든 뭐 한 번 더 배워나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맨 처음 울었던데 여기서 언제 울었지? 그래서 여기 좀 울고 가려고. 그러니까 저게 기준을 누가 좀 잡아줬어야 돼. 야 그런 걸로 그렇게까지 울지 마라. 물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 건 좋은데 그 감정에 끌려다니면 안 되거든요. 예. 내가 어떤 분노가 일어 아니면 슬픔이 일어. 근데 그거를 느낄 수 있겠지. 그걸 외면해버리면 안 겠지만 그래 슬프구나. 그래도 이 슬픔 이렇게 이겨내 보자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슬픔이 너무 당연한 걸로 여기고 거기에 끌려다녀 버리면 지금 여기서도 영호가 더 편한데 영철 같은 사람이 또 주변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호는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넌 엄청 멋있는 사람이야. 이게 단기적으로는 광수에게 필요한 말일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저게 일종의 깁스인 거지. 깁스를 해야 돼. 근데 영원히 깁스를 할 수는 없어.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어 기제로 계속 깁스만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좀 들으면서 자존감을 다시 채워갈 필요는 있겠지.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할 수는 없어요. 누가 영원히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울어. 멋있는 사람이야라는 말이 도대체 얼마나 그리웠으면 저런 말을 듣고 우는 거지. 그치 뭐 스스로 해야겠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선원돼서 바다를 누비던 사람이 그렇게 너는 특별하다. 근데 광수는 난파돼도 내 몫이고 가야지. 저렇게 추상적인 걸로 스스로 멋있음을 하는 거는 이제 감정적을 추스리고 이럴 때는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현실로 뭘 할 거냐. 옥순이 지금 어떤 마음이겠느냐.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옥순은 얼마만큼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의 찌질함을 봤을까. 그거를 어떻게 복구할 건가. 복구를 못한다면 어떻게 사과할 건가.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호는 그런 쪽으로는 도우면 안 돼. 지금 광수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모르고 지금 광수가 자기 감정만 쏟아냈고 영호는 그 감정을 쏟아내는 거에서 자기의 과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걸 위로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근데 지금 전혀 현실적인 사고가 없잖아. 옥순하고 당장 몇십 분 후에 데이트 나갈 텐데 뭘 할 건데 본인이 지금 저질러 놓은 짓이 뭐고 그거에 따라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을 어떻게 돌릴지 아니면 사과를 할지 그 생각 그런 것들은 전혀 없잖아. 내 감정 추스렸으니까 끝.
가서 데이트 나가서 안 울면서 데이트 나간다. 이거잖 말이에요. 내 생각만 하는 거야. 이게 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지. 광수도 나도 그냥 기회가 되면 옥순이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 표현하고 싶네. 이제 좀 이성이 돌아왔는데 이제 봐봐요. 이게 끝이 아니야. 미안하다 이런 말 표현하고 싶네. 그러면서 영호가 너한테 가장 좋은 그림은 네가 선택받는 거다. 결국 최종 선택. 그러니까 최종 선택만 보고 가라. 굉장히 영호스러운 조언이지. 근데 이게 확실히 미숙한 사람 둘이어서 그렇지. 최종 선택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이제 상대의 생각과 느낌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것까지 포함한 해피엔딩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T잖아. ENTJ, ENTP군요. 둘 다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들이었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자. 최종 선택 받으려면 지금 그렇게 감정 추스리고 해라. 라는 게 영호의 솔루션이겠지. 그래서 그건 좀 괜찮은 그림이네. 최종 선택 받는 거. 갑자기 최종 선택 여기서 받는 거 그건 좀 괜찮은 그림이네. 아니 그 과정이 있어야지. 아니 무슨 디즈니 만화야? 둘이서 마녀를 물리치면 그냥 그 뒤로 그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이야?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마음 추스렸고 최종 선택만 바라보고 하면 어떻게 갈 건데? 미안하다고 말하면 끝인가? 이 사람이 본인이 보여줬던 그런 애 같은 면, 그런 면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데? 그게 얼마만큼 상대가 타격을 받았을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러면서 이래서 이제 몇 달 후에 결혼했습니다 이러면 정말 레전드가 되겠다. 아니 지금 눈앞에 일이나 해야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모르면서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야. 본인이 기분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이 갑자기 생각해버리는 거야. 이게 뒤틀린 거거든. 아니 상대도 감정이 있는 존재예요. 그것도 어쨌건 비현실적인 거죠. 지금 이것도 본인이 또 기대해버렸잖아. 데이트 나가가지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옥수는 바로 풀려가지고 우리는 이제 결혼을 향해서 가는 사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당장 결혼은 아니겠지만 몇 달 후에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사이로 바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풀렸으면 되는데 상대도 감정이 있고 기분이 있는 대등한 생명체잖아요. 내가 가방 들어주고 그리고 비타민 챙겨주면 이 사람은 항상 뭐 그런가? 좋아하나? 그것만 끝인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까 타인의 감정을 읽을 에너지가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했어도 나중에 어떤 선물작을 해서 선물작은 뭐냐면 이제 선물을 계속 주다 보면 호감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뭐 연애 시뮬레이션 특유의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방을 들어줬다. 호감도 플러스 1, 띵.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영호의 응원 덕분에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났죠. 너무 극적이잖아. 결혼 몇 달 후에 결혼까지 생각하는. 흘러가는 여자의 마음을 붙잡아두는 건 고도의 수행자가 되는 길. 아니 뭐 고도의 수행자까지 돼야 되는 거야? 광수가 지금 떠나가는 옥순의 마음을 붙잡아 두려면 진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고통스러운 인내를 겪어야 된다. 뭐 그런 걸 암시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뭐 입맛 없다는 얘기. 옥수는 지금 한바탕 울고 나서 입맛이 지금 없죠. 여기서 이제 뭐 영자와도 또 상당히 친하잖아요. 두 사람은 여기 나방에 들어왔을 때 함께 대피했던 경험이 있는 마치 그 재난 상황을 함께 겪었던 또 동지애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영수가 영자한테 간 거를 뭐 이렇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겉으로 티는 못 내. 또 이렇게 또 챙겨주고 하니까. 그렇게 누워 있는데 광수 등장. 광수 씨가 옥순아, 옥순이 어딨냐? 그냥 똑같은 말도 옥순이 거기 있어?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옥순 씨 거기 있어요? 해도 되고 옥순이 어딨냐? 이거는 무슨 할아버지가 며느리 찾는 느낌이야. 그래서 옥순 씨가 누워 있다가 또 잠깐만. 그러니까 뭐 천천히 해 천천히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신발을 벗고 신기 귀찮으니까 저럴 수 있는데 그래도 보통 신발 벗고 올라가서 노크하고 이제 그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해. 물론 뭐 광수에게 어떤 그런 베스트까지 바라긴 그렇고 혹시라도 이제 눈물이 나면 안 되니까 마저 다 짝 짜내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옥순 앞으로 신발을 쓱 밀어주고 아니 뭐 저런 거는 좋아. 신발 이렇게 챙겨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근데 자꾸 가방을 왜 자꾸 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이제 옥순의 가방도 챙기고요. 이거 제일 작아. 그러니까 무거운 거 아니니까 들어줄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 광수가 이 인정 욕구도 굉장히 강해. 나도 알아. 작은 거 나도 알아. 물론 이게 광수식 개그일 수도 있어. 광수식 유머 감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내가 들어준다 그러지. 이게 광수식 유머인데 광수 씨가 평소에 좀 유쾌한 사람이었으면 저걸 유머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광수는 계속 울고 막 분위기 다운되고 그랬다가 그렇다 한번 재밌게 해봐야지 하고 한마디 하면 그 유머로 안 들려요. 가방끈이랑 신발끈이랑 깔맞춤했네요. 그쵸. 가방 들어주는 게 거절당하니까 힘 뻘쭘해서 저러는 거지. 근데 이제 옥수는 지금 너무 가기 싫고 본인의 알고리즘이 틀렸음을 이제 인정하게 됐어. 그래서 빨리 먹고 오자.
그래서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광수는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둘 다 울다 나가는 데이트는 처음이네요. 공식 데이트는 세 번째구나. 둘이서 그때 뭐 잠깐 산책 나가고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광수가 말을 시작합니다. 좀 어때? 근데 이제 괜찮은데? 근데 이제 광수가 기분이 어떤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괜찮아라고 했는데 또 기분이 어떤가 괜찮아가지고 또 물어보지. 그러니까 이제 옥수는 아 괜찮아 괜찮아 빨리 맛있는 거 먹자. 그렇게 끝났고 광수도 뭔가 내 감정에 대해서만 표현하고 옥순 얘기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서라고 지금 세 번째 물어보는 거야. 옥순 입장에서는 세 번째 또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옥순은 지금 빨리 뭐 밥이나 먹자 이렇게 된 거고 광수가 이제 영호랑 얘기하고 깨닫고 온 거죠. 나 감정이 광수가 기대했던 대화는 이거야. 좀 어때? 아 좀 힘들어. 아 힘들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미안하다고 할 거 없어. 그래도 우리 잘 얘기해보자 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분위기로 돌아오는 걸 생각해. 근데 지금 광수 입장에서는 옥순이 차라리 뭐 힘들어. 그럼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옥순이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되니까 광수는 계속 내가 기대했던 대답이 나오게 하려고 또 질문하잖아. 옥순 얘기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지금 그게 세 번째 데이트에서 이제 깨닫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옥순의 감정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자기가 왜 물어봤는지를 또 설명하고 그걸 또 좀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 옥수는 다시 또 세 번째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괜찮다고. 괜찮다. 또 물어보네. 그래서 웬 놈이 와서 자기 좋다고 그러면 벙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옥순이 광수가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저게 지금 광수 입장에서는 나를 낮추는 약간 유머 감각 섞인 그리고 상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옥순 입장에서는 내가 웬 놈이 와서 웬 이상한 놈 광수 같은 애가 와서 벙쪄서 지금 일어나? 네가 무례하게 말해서 내가 기분 상한 거지 네가 그냥 나 좋다고 해서 벙찐 거 아니야. 내가 누가 나 좋다고 해서 벙찌는 사람으로 보여? 라고 옥수는 불쾌해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광수는 저 말하면서도 아 벙찐 거 아니야. 그냥 뭐 이래저래서 힘든 거야. 이렇게 뭔가 대화를 이끌어가고 싶은 거겠죠. 자꾸 저 말은 옥순을 무례한 사람으로 실은 프레임 씌워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뭐 그랬다. 광수는 이제 근데 이제 옥수는 이제 그게 좀 가당치 않죠.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사람이 그 전에 발가락 징그럽다 끔찍하다 그리고 내 일상을 지루하다부터 뭐 나오고 싶지 않았다라든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쏟아낸다고? 그렇게 두 사람은 데이트 장소에 도착을 하고요. 옥순 씨는 자리에 앉고 광수 씨는 또 눈물을 참는 표정. 옥순 씨가 주변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또 저렇게 설마 이렇게 눈물을 참으려고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고 저런 거를 몰랐을까? 저건 당연히 알겠지. 물론 저 상황에서 옥순 씨가 잠깐 다른 거를 뭐 하고 있느라고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눈앞에서 저러는 거를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옥순 씨는 더 짜증 플러스지. 그리고 옥순 씨가 기본적으로 어떤 공감력이 높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이성의 힘이 강한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내 앞에서 눈물 참으려고 저러는 모습 보면은 매력도가 훨씬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자기 감정에만 매몰되니까 지금 저런 거거든. 그래서 오히려 옥순 씨가 세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옥순 씨 입장에서는 그게 또 굉장히 참은 걸 거거든. 근데 어쨌건 옥순 씨한테 그 말을 듣고 그러네 그러네 계속 그런단 말이야. 그제서야 알아. 그러니까 이게 광수는 주변에 어떤 광수 씨의 어떤 스스로에게 매몰되는 그 기준들을 좀 바꿔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옥순 씨는 지금 광수 표정 나름 알고 있지. 그러니까 더 마음에 짐이 생기는 거야. 아니 왜 지가 그래? 나한테 계속 무례한 말을 한 건 지인데 울고 싶은 건 나고 심지어 울고 온 건 난데 왜 내 앞에서 울랑말랑해? 옥수는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서 광수는 벌써 이제 먹고 카페 가고 싶은데 몇 시에 이러면서 카페 얘기를 하거든요. 옥수는 지금 밥 먹는 것도 오기 싫었는데 그래도 오기 싫다는 사람이랑 여기 온 것도 지금 힘든데 아니 나랑 나오는 거 고민했다며 쉬고 싶다며 무슨 카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옥순 입장에서 그렇지. 너 아까 쉬고 싶다며 여기 나오는 것도 고민했다며 근데 무슨 카페야. 앞으로 너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안 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편히 쭉 쉬어. 그게 옥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었겠지. 그냥 밥 먹고 바로 들어가자. 그래서 뭐 이제 광수는 그럴까? 그러니까 뭐 카페 가고 이러면 너무 늘어진다. 광수는 뭐 늘어지니까 이러지만 여기 점점점인데 이건 본인이 뿌린 씨앗이에요. 본인이 한 말이잖아. 쉬고 싶다는 사람이랑 무슨 카페를 가겠어. 쉬고 싶다는 말이 뭐 남자어야? 어디 뭐 다른 데 가자는 의도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할 말 없는 거지. 본인이 뿌린 씨앗이라 이건. 이제 와서 잘하면 광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고 카페도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시큰둥하고 광수가 한 말 때문에 옥순이 이러는 거라 할 말 없어 이건. 그러면서 이제 광수가 고기 먹을래? 먹긴 먹을 거지. 내가 좀 줄게. 내가 이거 하지 말랬지. 아 고기 먹을래? 이 정도 어때? 다 익혔나? 여기다 놔줄까? 밥에다 놔줄까? 아 밥에 넣으면 기름 묻지. 아 접시 하나 더 달라고 그럴까? 아 여기 접시 아니야. 내가 여기 밥뚜껑에 놓을까 그냥? 설거지 아주머니들 설거지하기 편하게. 아니 근데 밥뚜껑에 먹는 건 좀 아닌가? 아 이거 더 탔다. 이건 내가 먹을게. 새로 구워줄게.
입 좀 닥치라고 하고 싶죠. 여기서 옥순이 내가 먹을 게 괜찮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 위에 있는 거 먹을래? 바로 먹을래? 아니면 뭐 여기다 올려줄까? 아니면 뭐 구석에 놔줄까? 뭐 아니 명이나물 왜 명이나물에 싸서 주지 왜 명이나물 맛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내가 먹을게. 광수한테는 뭐를 한 번 말해서 안 돼. 두 번, 세 번 말을 해야 얘한테 입력이 된다는 게 되게 피곤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뭔가 이 한 번 말해도 충분히 우리가 앞뒤 설명이 좀 적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광수한테는 그게 안 돼. 근데 뜨거운 거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광수가 눈치가 없는 거지 상대가 눈치가 없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뒤에서 이해라는 걸 가지고 옥순 씨를 또 결국 터트려 버리잖아요. 이제 옥순은 오히려 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죠. 그러면서 또 바로 영수형이랑 영자동네랑 케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광수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내 의도를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 다 압니다. 아까 차 안에서 얘기할 때도 주변 사람들 다 알았어. 영수도 알았어. 그래 하고 넘어가 준 거지. 영식도 알아서 옥순 갑자기 그때 영자랑 영수 얘기했는데 영식이 갑자기 옥순 3명 들어갈까? 이런 농담을 왜 했겠어. 다 뻔히 보여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굳이 뭐 옥순한테 갈 필요 있네 이렇게 한 거고. 영철 뻔히 아니까 나중에 자꾸 너 좀 방어 기제가 심한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 거지. 옥순도 지금 PM으로 해가지고 보면 광수 같은 애들 개발자 애들 데리고 일 많이 해봤을 텐데 사람이랑 대화할 때 이 사람 속내나 이런 거를 모르는 바보 아니에요. 광수보다 그런 부분 훨씬 잘 알지. 영수랑 영자랑 케미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물론 했을 수도 있겠지. 갑자기 여기서 영수랑 영자 얘기를 꺼낸다? 지금 옥수는 그렇잖아도 영수가 영자한테 간 것 때문에 속이 상해요. 근데 영자랑 또 친하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같이 나방 피해 도망 다녔던 사이라 영자를 미워하고 그 말을 입 밖으로 못 꺼내. 영자가 영자 당연히 서운하지만 옥순 입장에서는 영수 얘기를 하는 게 난 영수를 몰라.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광수가 너 영수 1순위지? 근데 영수는 영자랑 어울리니까 넌 나만 바라봐 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영수를 몰라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영수 뭐 마음에 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몰라서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1순위 선택한 거지. 여기서 광수가 영수형이랑 대화해보지 않았어? 오늘 아침에? 아니 대화해보면 아나? 아니 무슨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니란 말이야. 대화 한번 해보면 호감도가 몇 올랐습니다. 띠링. 이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몇 올랐습니다. 띠링. 이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대화를 해봤고 영수한테는 데이트라고 표현까지 했지. 그래서 아니 그냥 잠깐 데이트 기회 되면 너랑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끝이야. 뭐 몰라. 여기서 그냥 다른 사람들 다 돼서 신기하다고 옥순 씨가 괜히 좀 신기한 주제로 돌리려고 했다가 또 블랙홀처럼 된통 또 당해버렸지. 영수, 네가 좋아하는 영수 영자랑 잘 어울려. 넌 나야. 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옥수는 지금 광수 눈치 보여가지고 해명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광수가 잡담을 안 나눴어? 그러니까 옥순이 진짜? 아니 본인이 뭐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이런 식의 말 때문에 옥순이 결국 터지거든요. 다시 물어봐. 잡담 안 나눴어? 진짜? 2번. 아니 이거를 왜 2번, 3번 확인을 하냐고. 옥순 씨가 뭐 잡담을 나눴으면 그게 그래서 남자가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선택을 하면 옥순 입장에서는 또 얘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서 머릿속이 좀 복잡했어.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돼. 본인이 하고 싶은 말. 근데 이게 옥순 씨가 광수 씨한테 죄를 진 게 아닌데 광수 씨 입장에서는 내 마음이 아프니까 옥순 씨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면이 좀 있는 거지. 그래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뭔가 미안해라는 감정이 많이 떠올랐어. 그러면 그 말부터 했으면 돼. 그 말부터 했으면 돼. 뭐 영수랑 잡담을 했니 안 했니 그걸 2-3번 확인하고 그리고 뭐 여기서도 안 나오려고 그랬다는 말부터 한다느니 뭐 그런 말을 실컷 하고 와가지고 아까 차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 하다가 오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미안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옥수는 그래도 또 미안하다고 하니까 나도 미안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말이 그거였어. 이것도 나쁜 대답은 아닌데 아니야 그래도 미안해 미안할 일이지 너도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은 베스트고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나도 미안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미안할 건 아닌 일을 내가 혼자 미안하고 있는 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광수가 아니 그럴 거면 미안해라는 건 아닌 거잖아. 미안해라는 말이 떠오른 거지. 근데 그냥 그런 단어가 떠올랐을 뿐이야. 그래? 그러면 넌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건 아니네. 너는 네가 생각할 때 나한테 미안한 일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광수는 미안하다고 생각이 들기가 힘들어. 왜냐면 자기가 했던 말이 무례하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실은 옥순에게 미안할 일은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뱉은 무례한 말들인데 자기도 모르게 뱉었기 때문에 그게 무례하다고 생각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옥순이 하려는 말은
광수야, 어차피 영수가 나를 안 선택했어. 그러니까 영수에 대해서 너무 그런 생각 갖지 마. 지금 오히려 이렇게 위로해주는 입장이거든? 근데 여기서 갑자기 광수가 지금 물 만난 고기처럼 갑자기 태도가 막, 아, 그러네? 네가 아침에 그런 말을 했는데, 영수 형이, 아, 그런 애를 한 서너 번 막 하면서 계속 그 말. 영수 형이 관심 있어 너를 선택했을 법한데, 아,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명확하네. 이거는 그렇지. 영수가 너 안 좋아한다니까? 지금 계속 지금 주입식으로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옥수는 그래도 광수의 태도에도 칼말을 계속해. 네가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사실 없다. 광수가 영수랑 그러니까 영수랑 영자가 어울려. 그 말하고 옥수는 아, 나 영수랑 말한 거 별로 없어. 그리고 오늘 영수가 나 선택 안 했잖아. 그러니까 영수 그렇게 질투하거나 아니면 영수 때문에 그렇게 마음 상하지 마가 옥순 입장의 말이었는데 중간에 광수가 계속 끼어들면서 그러니까 영수랑 만날 생각하지 마. 영수는 너 안 좋아해. 계속 이거를 말하려고 하고 있거든. 옥수는 그래도 광수를 마음을 그래도 좀 챙기려는 말을 했어. 그게 어쨌건 방송이어서 그랬든 아니면 정말 선이었든. 근데 광수는 계속 그 말들을 그래서 영수는 너 아니야. 영수는 너 안 좋아해. 너 안 좋아해. 이걸 계속 주장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하면 불안해서 못 견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소유욕이 강한 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겠죠. 광수의 반응이 아 그러네? 아 그러네? 하면서 이 사람이 선택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 뻔히 아는 걸 한 번 더 설명해. 아 그러면 영수가 옥순 좋아하지 않는 건 너무 명확한 거네? 막 그러면서 앞에다 옥순을 두고 이런 것들이 너무 속이 뻔히 보이거든요. 오죽하면 내가 아까 들으면서 차라리 선택을 하지 말까?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죽해서 그랬을까? 자기가 뭘 잘못한지는 정말 모르지. 그래서 차라리 선택을 하지 말까? 또 이 말을 또 했어. 옥순 지금 이 말 때문에 긁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옥순 씨가 네가 나를 선택해주면 나는 고마워. 내가 고마운 거고. 근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마음이 여기서 옥순 씨가 고민을 하죠. 아씨 팩폭 박어? 아 짜증난다. 아씨 말을 해 말어. 에휴 그래도 마음 여리고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얘도 그러겠지. 에휴 좋지 않아. 하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카메라도 있고. 일단 이 정도면 신우가 갔겠거니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수가 좀 그랬구나. 좀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내가 좀 뒤틀린 행동을 한 것 같아. 여기서 자기가 뒤틀린 행동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해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미안하다는 말도 광수 입장에서는 되게 하기 힘든 말이고 뒤틀린 행동이라는 거 뒤틀린이란 단어도 아까 영철 때문에 긁혔던 말이야. 그래서 뒤틀린 미안해 이걸 하면서 광수는 실은 또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옥순이 근데 그것도 이해해. 정말 이해하는 거 맞아라고 또 이걸 해. 또 확인하려고 들어. 정말 이해하는 거 안 맞으면 뭐 어떡할 건데? 안 맞으면은 뭐 자세한 설명과 매뉴얼을 보내줄 건가요? 여기서 이제 옥순 씨가 정신줄이 살짝 끊어져 버려. 인내심의 한계가 도달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옥순 씨가 이해하는 거 맞냐래. 이러거든. 본인도 황당해가지고. 왜냐하면 이해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감정 때문에 그런지를 하면서 너는 내 감정을 이해하고 있냐라고 얘기해. 본인은 지금 옥순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서 너 내 감정 이해한 거 맞아? 내 감정을 이해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말해? 내 감정 이해하면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 받아줘야지. 그래도 참아요. 이게 어떤 선민의식과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결합된 부분이죠. 내 감정을 이해해줘야지. 너 이해 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 내 감정을 알면 나한테 시큰둥하게 태도 못해. 뒤틀렸다고 미안하다고 실은 안 미안해. 안 뒤틀렸어 나. 난 정말 큰 사랑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광수는. 그래서 이해하지 않으면 너랑 밥 먹으러 안 와. 내가 너의 그런 태도들로만 생각하면 너랑 안 와. 내가 이해하고 그나마 조용히 밥 먹으러 온 거야. 근데 여기서 광수는 아니지. 우리는 지금 같이 밥을 먹어야 할 의무감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광수의 이런 부분이 뒤틀려 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옥수는 감정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 상대가 감정을 터트리는데 아니지. 우리는 여기 의무감이 있지. 그리고 이번 주말에 나는 솔로 휴방이니까 저랑 그럼 밥 먹어요? 밥 먹기로 한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상하게 주장을 해. 그러니까 어떤 그 논리로만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나랑 데이트해야 됩니다. 자기가 굉장한 논리의 빈틈을 발견한 것처럼 그 논리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니 지금 논리가 아니라 지금 옥순이 감정이 터졌어. 그러니까 여기서 광수야 생각을 해봐. 이게 방송이어서 이렇게 말했고 너는 생각이 없냐라고 했지. 그 말이지. 너를 진짜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고 솔로나라 룰이 그렇다고 진짜 밥을 먹으러 온다고? 내 기준에 나 옥순인데 나 싫으면 안 하는 옥순이야. 어? 그러니까 옥순 씨가 지금 많이 참고 있으면서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이해하면 좋아한다고만 하기 전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나에 대한 성격 하나도 모르고 너는 그냥 이기적인 불도저. 여기서 원래 옥순 씨도 이렇게까지 말하려고 하진 않았을 텐데
근데 이게 한번 시작되니까 멈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그건 좀 별론 것 같아 라고 옥순이 하니까 광수도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러네. 뭔가 수긍을 되게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고집은 겁나 세. 그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냥 좋아 불도저 옥순 씨. 그러니까 광수는 난 그렇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네가 그렇게 여겨진 거네. 이것도 실은 바뀌었다면 싸울 만한 멘트거든. 내가 지금 네가 불도저 짓을 해서 내가 힘들어. 너 좀 불도저 좀 하지 마. 라고 했는데 난 불도저가 아니라고 노력하는데 네가 나를 불도저로 느낀 거네. 내가 그렇게 여긴 거라고? 그렇게 여겨진 거네가 내가 이제 수동태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여겨진 거네라는 뜻이잖아. 이것조차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실은 방어하고 있지. 그러니까 옥순이 순간적으로 여겨졌다고? 네가 불도저가 아니고 내가 너를 그렇게 그냥 여긴 거라고? 거기서 옥순 씨가 여기서도 원래 얘씨 뭐야 못 알아들었네. 또 부정하네. 이러면서 또 팩폭 날릴까 생각하다가 그냥 참죠. 그래서 좀 부끄럽네. 그러니까 옥순 씨도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기분 풀면 돼. 근데 광수는 또 말을 멈추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줘서 난 되게 고맙네. 저거를 하지 말아야 돼. 뭐 고맙네. 아니면 뭐 저렇게 막 굉장히 프랑스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스스로를 포장하는 그 맥락처럼 그 온통 그 멋있고 아니면 슬픈 감정을 저는 맛보고 있었습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안 해야 돼요. 옥순이 입장에서 내가 화나서 너한테 어쨌건 잘못을 얘기했는데 지적했는데 계속 조곤조곤 웃으면서 좋은 말로 말듣고 하는 느낌이 들어버리거든. 옥순에게도 성장의 기회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하자. 근데 지금 광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옥순에게 더 이해를 잘하고 싶다. 우리는 앞으로 결혼할지도 모르는 사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가 아니 너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게 영수 얘기죠. 영수. 아니 오히려 내가 영수를 안 만나서 속상한데 넌 계속 영수 언급하면서 나 찔렀지. 너밖에 없다고 지금 계속 나 자극했지. 내가 어쨌건 그렇게 슬픈 일인데 네가 왜 난리야. 자기가 재앙을 불러왔던 표현 스불제죠. 스불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수는 계속 웃으면서 그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수도 자기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 광수에게 지적해준 사람이 있어도 광수는 방어 기제로 덮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뭐 진짜 웃기네요 하면서 광수는 계속 그러게 기분 안 좋았겠다. 아예 미안하네. 이거는 지금 순간을 모면하려는 것밖에 안 돼. 또 돌아가면 광수는 또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됐나 그리고 내가 잘 설명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가서 또 구글제주를 설명할 기회를 얻고 싶어 할 거야. 또 눈물을 참죠. 옥순이 밥이나 먹자 했는데 광수는 또 그런 연유인 줄 생각을 못했고 또 뭘 또 구구절절 설명하려고 하니까 아니 됐고 아니 일단은 스톱하자. 아니 그만해 원래 보통. 근데 옥순 씨가 말로 그냥 그만. 한 번 말해도 될 걸 여러 번 설명하고 한 번 말했으면 믿으면 될 거를 그걸 또 확인하려고 들고 두 번 세 번 그만해. 네가 말했던 거 한 번 말해도 알아들어. 나 바보 아니야. 제발. 옥순 씨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겠지. 네가 정서로 불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널 다독이고 안쓰러워서 그런 입장이었지. 내가 너한테 뭐 챙김을 받고 너에게 어떤 설명을 들어야 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모르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광수가 그래 알았어 하고 대화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광수가 원래 심리가 불안한 상태였고 나에게 빠져들면서 얘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옥수는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 그래서 내 남자는 지금 안 돼. 넌 될 수 없어. 이게 지금 다음날 아침에 인터뷰를 했을 테니까 이게 최종 선택 아침이잖아요. 이제서야 이 생각을 하는군요. 그렇게 이제 다음 회차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최종 선택으로 넘어가고요. 광수 씨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 클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번에는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거를 계기로 또 성장하면 되지. 그동안 광수 씨가 뭐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본인 참 잘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 심리대학교 인생 PT 프로그램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추가되는 새로운 온라인 강의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볼 수 없는 퀄리티 높은 수업과 여러분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강의들로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매주 실시간으로 일요일 10시에 100분 내외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피드백, 고정 커리큘럼이 아닌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드리고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대화 방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실습으로 제공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비슷한 고민과 관심사를 가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죠. 네 번째로는 개별 맞춤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요. 글로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각 기수는 8주 단위로 진행이 되고요. 신규 수강생은 8주마다 입학이 가능하죠. 새 기수에는
새로운 실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 기수에 참여하셨더라도 새로운 기수에 계속 참여하시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실습을 하면서 계속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지식 컨텐츠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특별 혜택으로는 첫 번째는 인생 PT만의 지식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는 매 기수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 컨텐츠가 쌓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시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식 칼럼, 도서 요약, 영상 콘텐츠 등 현재 20개 이상의 풍부한 콘텐츠들이 있고요. 이 콘텐츠는 기수마다 10개, 20개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에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오프라인 참석 50% 할인 우선 참석권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많은 교류와 배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매월 강의일 2주 전에 공지를 해드릴게요. 과연 누구에게 좋을까요?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 인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보다 깊이 있는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 두 번째는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그런 지식이 필요한 분. 아무리 이론을 배워도 이게 적용이 안 됐던 분들, 왜 적용이 안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해볼 곳이 없었던 분,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관점과 생각의 깊이를 원하는 분.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실습했을 때 안 됐던 것,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시야를 함께 볼 수 있고요. 저의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다양한 관점과 시각과 깊이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학습이 어려운 분. 어떤 지식을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고자 결심한 것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지속적인 피드백과 교류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학습과 경험을 즐기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마음, 내 마음이 왜 힘든지, 내 마음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대화를 할 때 왜 자신감이 없고, 내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왜 계속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실습과 경험 그리고 통찰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생 PT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심리대화 L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생 PT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업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